카프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픈소스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금융, 제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나 실시간 분석, 그리고 데이터 통합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카프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정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고, 장비나 센서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나 분석이 주로 배치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바로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장비의 결함이나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면 상이한 환경에서의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서 구조가 복잡해지고 파이프라인이 파편화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프카는 이러한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계를 단순화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서비스에서 안정적이고 고성능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카프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실시간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아키텍처의 단순화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브로커라는 분산 클러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 브로커의 디스크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카프카로 전송된 데이터는 유실 위험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듀서와 데이터를 받는 컨슈머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브로커에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컨슈머가 데이터를 받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컨슈머 입장에서도 브로커에 요청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 데이터는 토픽이라는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토픽은 하나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이 파티션에 실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고, 파티션은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의 토픽이 여러 서버에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분산 처리를 통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토픽의 데이터는 여러 개의 컨슈머가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도 각 서비스별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입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토픽의 파티션과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수를 늘려서 대응할 수 있고, 카프카의 전체적인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서버를 쉽게 클러스터에 조인시켜서 클러스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스크 저장을 통한 데이터의 영속성, 그리고 분산 처리를 통한 높은 처리량, 그리고 독립적인 컵섭 모델, 그리고 고가용성 및 확장성이 카프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기본적으로는 메시지 브로커를 대체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고, 웹사이트 로그나 매트릭 수집, 이벤트 처리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실시간 분석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든지, 쇼핑 로그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스트림 데이터들을 조인하여 새로운 스트림 데이터로 생성한다든지, 스트림 데이터의 전처리나 집계, 분석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배치 처리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컨슈머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프로듀스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 이후부터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데이터를 모두 카프카로 저장을 해놓고 모든 시스템이 카프카에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이터 허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가 다른 메시징 서비스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컨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컨슈머로 푸시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카프카는 컨슈머가 풀하는,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고 간단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기본 설정만으로도 잘 동작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와 프로듀서, 컨슈머 등과 같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설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설정들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정을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요구사항과 카프카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 메시지가 일부 유실되더라도 클러스터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여 가용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처리량과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메시지 유실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를 통한 높은 처리량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카프카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미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도입해서 사용 중인 검증된 오픈소스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도입한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또 다른 컨트리뷰터가 되어서 카프카의 버그를 리포팅하고 또 픽스하고 더 나은 구조를 제안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오픈소스 생태계와 사용자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선순환적으로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한 툴인 나이파이나 플럼, 그리고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스팍, 스톰 등 카프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좋은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AWS에서도 관리형 카프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카프카는 필수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자료 공유 요청을 주셔서 공유도 드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웨비나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는 아키텍처를 가진 이런 파이프라인 구성에서는 카프카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꼭 사용을 하면 좋은 오픈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프카뿐만이 아니고 카프카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들도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과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많은 빅데이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확장성이 있는 이 카프카라는 오픈소스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